자, 대세 상승장. 자, 녹화를 다시 눌렀습니다. 대세 상승장. 끝자락에서는 비싸게 사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들이 뭐냐면, 과연 지금이 어느 정도냐, 지금이 어느 수준이냐, 이게 이제 제일 고민이 있죠. 제일 고민이고, 제일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생각하는 게 제일 많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느 순간에 와 있느냐가 사실 여러분들한테는 제일 고민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어느 정도냐 하는 거를 지금 여러분들하고 이제 같이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작년에 사자성어로 하자면 작년은 고진감래, 고생 끝에 낙이 왔죠. 2024년에 많은 고생을 했고, 2025년에 초반에 조금 왔다 갔다 했지만 4월까지 트럼프 관세 이슈 때문에 좀 왔다 갔다 했지만 그 뒤로 결국 끝은 창대하게 끝났잖아요. 창대하게 끝났는데, 자, 그리고 이제 작년의 특징이 반도체로 많이 쏠렸다는 건데, 그건 올해도 계속되고 있고,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 해서 2026년을 관통할 키워드로 제가 가리청정해가지고, 목이 마른 뒤에 우물을 판다, 즉 위험을 대비하지 않고 닥쳐서 대비한다라는 뜻인데, 그만큼 위험이 도사릴 확률이 높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올해는. 그러니까 올해는 그냥 무조건 고고고 해가지고 막 급등한 종목 따라다니고 막 이러면 큰일 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자, 오히려 파생 상품 하시는 분들한테는 올해가 기회다. 올해 같은 장은 없다. 파생 상품 하시는 분들은 드디어 이제 물 만난 물고기가 된 거예요, 이제. 자, 그리고 이제 요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 미래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하자는 건데, 대비를 할 때 이제 그러면 근거가 뭐냐. 자, 근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자, 코스피가 2026년 이제 제가 상고하죠. 뭡니까? 전반기에는 오르는데, 하반기에는, 상반기에는 오르는데, 하반기에는 떨어지는 걸 대비하자. 자, 여기까지 오케이? 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렇게 제가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 보시면은 1999년에 닷컴 버블 때요, 82%가 올랐습니다. 1년에 82%가 이때 1년에 82%가 올랐거든요. 코스피만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2000년에 이게 52% 폭락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폭락하는 캔들이 더 크죠? 여러분, 폭락하는 캔들이 더 큽니다. 잘 보이시죠? 자, 보이실 텐데, 자, 좀 더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이거를 좀 알려드리려고, 자, 요거를 다시 캡처를 해서 올려드릴게요. 이미지를 한번 보세요. 자, 이거 한번 보시고, 자, 요 그림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 게 몇 가지 공통점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악재가 사실 제일 많이 오르는 게 악재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말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올해만큼은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근데 이제 요게 뭐냐면, 그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도 또 보시면은, 이게 닷컴 버블은 요렇게 해서 한번 끝났는데,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한번 볼게요. 닷컴 버블은 2000년대에 폭락하면서 오른 거에 반토막이 났으니까 전년도 오른 거보다 더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퍼센트로는 1999년에 82% 올랐으니까 더 많이 올랐던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 고점에서 반토막을 낸 거기 때문에 떨어질 때 이게 더 커요. 낙폭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52% 폭락에도 이미 웬만한 사람들은 다 지금 반토막, 특히 요 마지막에 들어갔던 분들, 마지막에 들어갔던 분들은 완전히 다 박살났어요. 완전히 이때. 이게 어느 정도 박살났냐면, 옛날에 여러분 그 닷컴 버블 때 어느 정도였냐면요, 그 닷컴 버블 때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코스닥 보시면은, 코스닥의 월봉 보시면 닷컴 버블 보세요. 코스닥 월봉입니다. 월봉 보시면요, 닷컴 버블 때 이랬어요.
지금 지수가 어느 정도냐면요. 지금 지수가 요 정도예요. 코스닥 닷컴 버블 때 보세요. 얼마나 올랐는지. 이 코스닥 보시면 코스닥 최고가가 2925예요. 2925. 지금 986인데. 지금도 986인데 닷컴 버블 때 2925까지 왔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진짜 제가 이때 기억납니다. 제가 왜 기억나면 이때 제가 고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주식 투자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닷컴 버블 때 진짜 어느 정도였냐면 뒤에 닷컴 들어가잖아요. 뒤에 닷컴. 회사 이름에 뒤에 닷컴이야. 아니면 뒤에 닷넷이야. 아니면 인터넷 사업을 한다. 그러면 닷으로 돌려가지고 닷에 적어요. 적어가지고 닷 돌려서 찍어요. 그거 아무거나 사도 상한가 일단 10방 맞고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상한가 일단 10번 가고 시작해요. 상장을 딱 하잖아요. 기본 상한가 10일 가. 그냥 무조건. 10일을 안 가면 이거 되게 잘못된 거야. 이 종목 이상한 거야. 그때는 그럴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거의 아무나 그냥 아무나 막 던지면 다 올라가는 그런 시장. 근데 그런 시장에서 이제 사람들이 점점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와, 이거 나 지금 안 들어가면 이거 포모다 이거 나 지금 안 들어가면 안 된다. 남들 다 이걸로 돈 버는데 나는 지금 뭐 하냐 해가지고 그때 막 마지막에 막차 탄다고 다들 우르르 샀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이 대부분 다 반토막이 났어. 싹 다. 반토막 났으면 다행이지. 더 났는데 그거보다. 그 재벌집 막내 아들 보시면은 재벌집 막내 아들 드라마 보시면은 거기 나오는 그 새롬 기술 이 실제 회사거든요. 새롬 기술. 거기서 유 무슨 테크놀로지 해가지고 나왔는데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상한가 56번 갔습니다. 56번. 56일 연속 상한가 갔어요. 여러분 56일 연속 상한가를 가려면 물론 그때 상한가는 10%였어요. 10%. 10%가 상한가입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30%는 아니었고. 그랬던 그 열기가 한 방에 박살이 나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좀 흘러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는 이때 카드 사태가 한 번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쭉 가다가 2005, 6, 7년에 2005년, 6년, 7년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5%씩 찍고 막 난리가 났을 때였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때 노무현 대통령 때인데 노무현 대통령 때니까 이제 당연히 조중동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 싫어했겠죠? 싫어해가지고 막 노무현 대통령이 뭐만 하면 다 태클이었단 말이야. 근데 거기다가 이제 맨날 기사에 뭘 내냐. 나라가 망한다. 나라 망한다를 계속 3년 동안 계속해요. 실제로 나라는 점점 좋아지고 있었는데 나라 망한다를 3년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마다 성향이 정치적 성향이 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무현 대통령 안 좋아하는 분들은 이때 주식 투자 안 했어. 그냥 설마 했겠지. 근데 막 마지막에 거의 지수 2000을 찍어버려요. 그러니까 신세계가 열렸다. 그럼 사람들이 그때 우르르 다 들어갑니다. 뒤늦게 조중동 보고 있다가 투자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에이 속았구나 그래서 다 우르르 들어가요. 그 나중에 어떻게 돼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박살이 납니다. 이거 반토막 난 거거든요. 이것도. 그러니까 2005년에서 2007년까지 150%가 상승했는데 2008년 52% 폭락하면서 2005년 그러니까 최저점 대비 최저점을 보세요. 최저점을 보면 2005년 시작점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2005년에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했다 했던 분들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한 방에 본전된 거예요. 그 전에 들어갔던 사람은 어떻게 됐겠어요? 그 이후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다 박살이 났지.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유동성 장세가 올라와서 한번 쭉 갑니다. 가다가 이제 2011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미국이 신용등급 강등을 당합니다. 미국이 신용등급 강등을 당하는데 그게 이제 미국이 이제 예산안을 협의하다가 여야가 이게 오바마 대통령 때인데 예산안을 협의하다가 공화당이 협의를 끝내 안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미 연방정부가 셧다운 됐는데 지금은 연방정부 셧다운 지난번에 됐잖아요. 근데 별 이상이 없었잖아요. 그때는. 왜 그러냐면 그게 계속 반복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적응을 한 건데 그때는 연방정부 셧다운이 정말 오랜만에 된 거여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이때 미국 신용등 강등당하고 이때 대폭락이 한번 와요.
자,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요. 그리고 이게 이제 조금씩 다르긴 한데 2018년 때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기준금리가 올라오는 시기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은 박근혜 정부가 탄핵당하고 문재인 정부가 딱 들어섰을 때 신정부 기대감으로 올라왔을 때요. 그러니까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됐을 때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든 않든 간에 일단 신정부 기대감으로 주가 간다 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도 그 말 안 듣고 그 있었어요. 그분들도 그때 이제 저희 방에 또 있었어요. 지금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도. 근데 제가 그런 분들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아니 그 지지하든 않든 우리가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우리는 여기에 오로지 딱 한 가지 이유로 모였잖아요. 주식 투자 잘하려고 모인 거 아닙니까 다. 그러면 주식 투자 잘할 거만 생각해야지. 뭐 자꾸 왜 정치적 이념을 갖다 넣냐고. 그게 뭔 상관? 그게 뭐 밥 먹여주느냐고 우리. 그러니까 그거는 저기 정치 유튜브 가서 하세요. 정치 모임 가서 하세요. 그거. 우리는 그냥 누가 됐든 간에 돈만 벌면 장땡이야. 우리는 그냥. 그쵸?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이번 6월달에 급등하고 그다음 10월달에 추가로 급등할 때 그때 얘기 자꾸 했던 거 뭐냐면 요 문재인 대통령 때 사례를 보자는 거예요. 사례를 우리가. 그때 이제 급등했다가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폭락. 그쵸? 이쯤 되면 이제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살짝 느낌 오시죠? 느낌 옵니까? 여러분?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코로나 사태가 터집니다. 코로나19 때 사태가 터지고 났는데 그때 폭락 한번 하고 그 뒤로 들어올렸죠. 동학개미운동이라서. 막 들어올려요. 근데 이거는 한 해를 더 갑니다. 2021년까지 갑니다. 이게. 근데 2021년 고점 대비해서는 많이 밀렸죠. 그쵸? 그리고 2022년에 28%가 급나가는데 여기까지 합산하면 30% 40% 가까이 됩니다. 예. 사실상 거의 40%가 밀린 거예요. 그러니까 급등이 나오면 급락이 거의 필연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자다가 눈을 떴는데 해가 동쪽에 뜨듯이 여러분들 급등이 나오면 해가 동쪽에 뜨듯이 급락은 필연적이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주식 격언 추가로 하나 더 들어갑니다. 저 주식 격언. 자.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깊고 골짜기가 깊으면 산이 높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자, 지금 산이 높죠? 아유, 뭐야, 이거 왜 이래. 자, 지금 산이 높죠? 산이 높죠? 그럼 우린 뭘 조심해야 돼요? 산이 높잖아요, 지금. 우린 산이 높으니까 우린 뭘 조심해? 골짜기를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제. 올해 골짜기를 조심해야 된다. 그냥 지금까지의 모든 패턴을 다 봤을 때 올해가 그렇게 주구장창 잘 갈 거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거든요. 자, 그럼 이거 말고 이제 그 다음 것도 한번 봐볼게요. 그 다음 것도. 자, 이거 말고도 몇 가지 이제 더 있어요. 더 있는데, 자, 그 다음 걸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거는 이제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한번 보시죠. 자, 나스닥도 똑같은 흐름이에요. 나스닥은 이게 1999년 3저 뭐 이렇게 달러도 약하고 오일도 약하고 금리도 낮고 하다 보니까 이걸로 경제 성장을 엄청나게 전 세계가 했고 특히 미국이 많이 성장했죠. 1999년까지 해가지고 역시 1999년에 미국도 닷컴 버블의 최정점에 옵니다. 그리고 2000년 초반까지 정점에 오다가 2000년에 대폭락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마이너스 75%가 폭락이에요.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미국은 3년을 더 밀어요. 왜? 여기서 또 증명하잖아. 산이 높으면 골짜기 깊다고. 산이 얘네는 높잖아. 우리나라는 산이 그때 낮았거든. 산이 높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2년밖에 안 올랐어. 근데 미국은 한 5, 6년 오른 거거든. 그쵸?
그러니까 미국은 3년을 조정받았지. 그쵸? 자,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거. 이해가 돼야 돼요. 이거 진짜. 그리고 나서 미국이 기준금리를 거의 1%로 낮춰놓고 앨런 그리스펀 의장 때, 미 연준의장 앨런 그리스펀이 때. 예. 자, 보시면은 어차피 방송 녹화해 드립니다. 방송 녹화합니다. 네. 자, 보시면은 자,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또 터집니다. 자, 이게 미국이 한 4, 5년 올랐어요. 4, 5년 오르고 나서 2008년에 51% 폭락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도.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쭉 들어오는데 여기서 이제 좀 차이가 있죠. 우리나라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거의 제자리였는데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제자리였죠. 그렇죠? 제자리였죠. 예. 근데 미국은 이때 쭉 올라왔어요. 예. 쭉 올라왔고 오바마 대통령의 거의 뭐 정말 좋았던 시기, 미국이 정말 좋았던 시기입니다. 예. 이제 그 산이 내려온 시그널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그 빌드업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산이 그 골짜기로 가는 시그널이 뭔지. 자, 그럼 이제 우리 미국은 올라왔는데 우리나라는 제자리였는데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 딱 되고 나서 우리나라는 정상화됐고 그게 다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시기였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코로나가 터집니다. 미국도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때 3년 플러스 1 법칙, 3 플러스 1 법칙이 이제 적용돼요. 3 플러스 1. 자, 3년 오르고 급락. 3년 오르고, 자, 2020, 2021, 2022까지 가고 2023년에 급락. 그죠? 그리고 2023, 4, 5 오르고, 어떻게 될 거냐. 2023년에서 2025년까지 125%가 상승했는데, 지금. 그 다음은 뭐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될 거는 뭐냐면 거래량에 대해서도 좀 집중도 해주셔야 되고 어떻게 거래량이 이루어졌는지도 좀 보셔야 될 것 같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상당히 리스크를 좀 감내하는 시점에 와 있다. 리스크가 있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그러면 시그널을 어떻게 보느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주도주 법칙이 있습니다. 자, 주도주의 법칙이란 뭐냐면 시장이 대세 상승할 때 주도주가 필연적으로 나오는데요. 그 주도주가 꺾여야만 시장의 대세 상승이 끝이 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예. 자,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으면, 자, 지금까지, 현재까지 내가 지금 무슨 말하는지 이해됐다. 그러면 한 1번만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최소한 제가 뭐 어떻게 하는지 내용은 그래도 여러분들 이해를 하는지 안 하는지 저는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 뭐 알고는 있어야 제가 뭘 하겠죠, 그렇죠? 예. 자, 그 사이에 저는 뭐 이제 뭘 올리려 그래요. 예. 왜냐면 그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이렇게 참여 못하는 분도 계시니까 올려드려야 되니까 제가. 올려드려야 되니까 지금 제가 하는 겁니다. 그 사이에 이제 제가 뭘 올리고 있어요. 지금 열심히. 그러니까 요거를 여러분들이 꼭 좀 이해하시고. 자, 그럼 이제 하락에 대비해야 되고, 하락에 대비해야 되는데, 그 하락에 대비할 때는 우리 그럼 뭐 어떻게 하면 꺾어진 시점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느냐. 이제 그거를 이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걸 얘기 드리려고 하는데, 잠시만요. 요거 좀 정리 좀 하고.
이제 제가 그런 거를 이제 볼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항상 여러분한테 얘기했던 거는 인간 지표를 좀 활용하자. 인간 지표를 좀 활용하자. 인간 지표 활용한다 그러면 또 기분 나빠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인간 지표를 활용해야지. 그럼 이걸 인간 지표 활용하는 거 가지고 기분 나빠하면 안 돼요. 자, 보시면은 자, 첫 번째는 이제 고점을 확인하는 방법. 첫 번째. 주도주의 법칙이 있다. 자, 시장이 대세 상승할 때 주도주가 필연적으로 나오는데 그 주도가 꺾여야만 대세 상승이 끝난다. 자, 주도주가 뭐 있었죠? 올라올 때 주도주. 이 시장이 올라올 때 주도주. 맨 처음 주도주는 조선, 방산, 원전 플러스 전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도주의 바톤을 이어받은 게 반도체죠. 딱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무너지는지만 보면 되는 거야. 근데 얘네가 여기서 문제는 뭐냐? 자, 무너지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쉽게 판단이 안 돼요. 그쵸? 무너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쉽게 판단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자, 대표적인 그 대장주들을 보시면 돼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자, 방산 대장입니다. 방산 대장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자, 일봉으로 보면 121 이동평균선을 한번 하회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쌍바닥 찍고 정확히 하면 역헤드앤 숄더 그리고 올라온 거거든요. 자, 보시면은 자, 역헤드앤 숄더. 자, 숄더, 헤드, 숄더 찍고 올라온 거거든요.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요거를 일봉으로 보면 판단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주봉으로 딱 놓고 보시면은 주봉은 20주선을 살짝 이탈했어요. 자, 그 다음 월봉으로 보면은 얘 월봉은 10월선을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그래서 우리의 기준, 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무슨 기준? 10월선 이탈하면 추세 끝. 네. 됐죠? 자, 그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자, 하나오션. 자, 하나오션을 봅시다. 하나오션은 조금 더 괜찮아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0월선, 10월선, 월봉으로 놓고 10월선을 이탈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오션도. 자, 그 다음 삼성전자. 이제 원전 조방을 기준으로 보고, 어차피 원전은 그렇게 종목이 많지도 않고 시가총이 엄청 크지도 않으니까 전력도 마찬가지고 그걸 제외하더라도 자, 보면은 삼성전자. 자, 근데 삼성전자는 최근 주도주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최근 주도주이기 때문에 우리는 삼성전자에서 뭘 보냐면 일봉을 보셔도 돼요. 삼성전자는. 자, 삼성전자 일봉으로 봤을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추세선이 6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추세선으로는 60일 이동평균선으로 보시면 돼요. 삼성전자를 60일 이동평균선에 근거해서 매매를 했으면 거의 실패를 안 합니다. 자, 보시면 삼성전자가 자, 일봉입니다. 지금 차트는 일봉. 2014년 8월 16일 날 60일 이동평균, 자, 요때죠. 8월 2일 날 60일 이동평균선을 깼죠. 그 뒤로 삼성전자를 공략을 안 했어 봐. 그럼 계속 밀렸겠죠? 그러면 여기 계속 보고 있는 거야. 다시 6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려고 하네. 돌파했어요. 이때부터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야, 삼성전자를. 그리고 주도주의 사이클로 들어왔죠. 60일 이동평균선. 자, 한번 출렁출렁 왔다 갔다 하다가 드디어 60일 이동평균선 위에 올라가면서 본격적으로 추세를 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60일 이동평균선을 보시는 게 낫다. 자, 근데 이것도 이제 투자 기간이 길고 짧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는데, 투자 기간이 기냐 짧느냐 뭐 이런 거에 달라지긴 하는데, 삼성전자를 길게 보시는 분은 121선, 짧게 보면 60일 이동평균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이제 기술적인 방법이고 기술적인 패턴이고요. 자, 기술적인 패턴인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패턴 하나 더 있는데 뭐냐면 자, 나스닥이나 코스피 지수나 조정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경우는 나에서 20% 이상 조정을 받았을 때예요. 그런데 이런 방법들은 이미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야 우리가 확인하는 지표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이제 사전에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 두 번째. 자, 인간 지표를 활용하자. 자, 인간 지표를 활용하자. 자, 인간 지표를 활용합시다. 자, 투자의 최고수는 누구다? 우리 인정하자고요. 투자의 최고수. 우리나라의 투자의 최고수는 무조건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자, 이거 한 10번째 얘기 드리는데 다시 한번 또 얘기 드릴게요. 자, 원래 2025년 12월 9일이 기점입니다. 12월 9일이 기점이에요. 12월 9일이 기점인데 12월 9일부터 이게 2025년 12월 9일에 한번 저점을 찍을 때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자, 5월까지, 자, 5월 말까지는 누가 매수했냐면, 자, 보시면은, 기관이 많이 샀어요. 자, 보시면 아시죠? 기관이 거의 다 2025년인데, 2025년. 어쩐지. 2025년 5월까지. 2025월까지 기관이 많이 샀거든요. 기관하고 개인이 왔다 갔다 하면서 샀는데, 그나마 이제 기관이 좀 산 거고. 시장은 기관과 기타 법인. 기타 법인은 일반 기업체에서 주식을 많이 샀습니다. 그러면서 장을 안 좋은 이 장 흐름에서 기관하고 기타 법인이 매수해서 버텼어요. 자, 이 장은 거의 정리되는 장, 하락장이 정리되는 장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그리고 코스닥이 그래서 개인 순매수가 나온 것 역시 마찬가지로 전형적으로 하락장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패턴이에요. 자,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대세 상승장으로 넘어갔어요. 언제부터? 2026년 5년 6월부터 대선 있었을 때, 대선 우리나라 대선 있었을 때 그때부터 10월까지 10월 31일까지 외국인이 19조 샀죠. 외국인이 19조. 외국인이 19조 샀죠. 여러분 보이시죠? 자, 그 다음 자, 2025년 11월부터 다시 현재까지 11조 샀습니다. 기간이. 자, 패턴이 이제 어떻게 돼요? 자, 보면은 원래 대세 상승장 수급부 순서를 보면 외국인 다음 기관 다음 개인이죠. 항상 개인이 마지막 받으면 끝나요. 자, 다시 한번 코스피 차트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보시면은 항상 이때 마지막에 개인이 사서 끝났습니다. 개인이 사고 마지막에 개인 산 다음에 박살나서 끝났어요. 이때도 2007년 말에 펀드 열풍 불어가지고 개인들이 다 우르르 탔다가 망한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이때 한참 반등 나올 때 개인 투자 매매 안 하다가 뭐야 전고점 높였어 2000을 다시 돌파했어 2000 돌파해서 다시 가는 거야 하다가 그 다음에 망한 거예요. 개인 투자에 몰렸다가. 자, 그 다음 이때도 마찬가지로 개인 투자도 마지막에 몰렸다가 무너졌고, 코로나 때도 동학개미운동 처음에 개인 투자도 여기서 한번 받쳤어요. 받치고 나서 막판에 다시 들어왔어요. 망했죠. 2023년에 어떻게 했어요? 2023년에 코스닥, 이건 코스닥 차트를 보셔야 되는데, 코스닥 보시면은 2023년에 전기차로 사람들이 우르르르 다 모여서 맨 마지막에 뭔 일이 있었어요? 개인들이 다 2차전지 타다가 거기서 무너졌죠. 항상 개인이 마지막 타는 게 제일 가장 위험하다. 그럼 개인이 마지막에 탈 때만 우리가 보면 되죠. 그렇죠?
5조 원 정도. 그러니까 근데 개인이 좀 돈이 많아요. 투자 매매 주체 보시면 개인이 좀 돈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 8조 원 정도로 보시면 돼요. 8조 원 정도. 8조 원 이상. 강력한 순매수를 진행할 경우 우리는 매도 신호로 본다. 한 2개월 이내. 자, 여러분, 제 이해되셨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지금은 어떤 때예요? 지금은 아직 멀었다. 아직 멀었다. 아직 멀었잖아요. 지금 개인이 뭐 하지도 않았는데, 그 심지어 아직 개인이 팔고 있잖아. 지금 너무 지금 막 불안해하지 말라니까요. 지금은 괜찮아요. 그래서 현재 지금은 기관 장세 끝자락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덤빌 때 조심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주변에 잘 보세요. 평소에 주식 투자 안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주식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 그럼 위험하다니까요. 이게 상당히 위험하다. 그런 사람들이 막 그럴 때 주식에 관심을 가지면 상당히 위험하다. 또 기술적인 패턴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또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또 얘기 한번 드리자면 기술적 패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자, 급락이 나올 때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제가 급락이 나올 때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온다고 했는데, 자 보시면 실제로 보시면은 코스피 보면은 헤드앤숄더. 자, 일단 헤드앤숄더가 뭔지 그때 한번 배웠는데 그래도 지금 방송 이제 처음 들어온 분도 있으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이걸 한번 해드릴게요. 자, 헤드앤숄더 패턴이 뭐냐면 급락을 할 때 가장 많이 보이는 패턴이에요. 가장 많이 보이는 패턴을 떠나서 아예 그냥 그 정석이야. 이거는 거의 그냥 이런 거를 단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어요. 이 헤드앤숄더 패턴을 단 한 번도 벗어나서 뭔가 급락이 나와본 적이 없어요. 다 헤드앤숄더를 다 한번 그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보시면은 헤드앤숄더 패턴 급락 나올 때, 자, 첫 번째 급등해서 여기 한번 그려요. 어깨를 그렸다가 여기 한번 그리고 여기 나왔다 그냥 급락. 요 패턴인데 이 패턴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4년 6월입니다. 6월 왼쪽 어깨 헤드, 오른쪽 어깨 급락. 그쵸? 되돌림 다시 급락. 보이시죠? 근데 반대로 역헤드앤숄더도 있어요. 이게 이제 이걸 반대로 뒤집으면 급등 차트예요. 이거 반대로 뒤집으면 급등 차트. 자, 반대로 뒤집었죠? 자, 왼쪽 어깨 헤드, 오른쪽 어깨 급등. 그쵸? 예. 이 패턴을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자, 월봉이다. 자, 월봉으로 볼게요. 월봉으로. 가장 중요했던 2008년. 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로 왼쪽 어깨, 오른쪽 헤드, 그 다음 오른쪽 어깨 나오고 급락. 그쵸? 자, 그 다음 이때 우리가 좀 잘 안 보이긴 합니다만 미국장은 더 완벽해요. 미국장은 더 완벽한 헤드앤숄더였어요. 여기도 헤드앤숄더가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밀렸고. 코스닥이 더 완벽하겠다. 코스닥을 월봉으로 보면, 자, 월봉으로 보면은 왼쪽 어깨 헤드, 오른쪽 어깨 급락. 그쵸? 되돌림 한번 나오고 급락. 자,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면 이제 현재 패턴이 어떤지 한번 볼게요. 현재 패턴이. 자, 월봉으로 보면 잘 안 보여요. 근데 왼쪽 어깨를 그린 것 같기도 하지, 지금. 왼쪽 어깨 그린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자, 이걸 주봉으로 보면 왼쪽 어깨를 그린 느낌이 살짝 듭니다. 자, 왼쪽 어깨 헤드. 자, 보이시나요? 이게 지금
다 이해가 되고 있는 거야 되는데. 자, 보시면은, 자, 여기가 왼쪽 어깨 나오고, 헤드 나오고, 자, 왼쪽 어깨 나오고, 헤드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네, 그쵸?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 이게 왼쪽 어깨가 아닐 수 있다. 그 정도로 지금 요즘 시장이 너무 세다. 그럼 다시 한번 왼쪽 어깨를 그릴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 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뭘 대비한다? 자, 왼쪽 어깨 여기서 요거까지 가면은 우리 모르잖아. 이게 진짜 다시 왼쪽 어깨 이렇게 그릴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와서 여기 밀릴 때, 여기 밀릴 때를 우리가 판단해 보고 여기서 되돌려 쳐요. 여기서 되돌려 치는지 아니면 이렇게 밀렸다가 여기서 되돌려 치고 이렇게 밀리는지 이걸 구분하는 방법은 뭐예요? 올라왔을 때 고점에서 여기 라인하고 연장선상에서 여기서 돌리는지 아니면 안 돌리고 깨는지 이게 중요하죠.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네. 그게 중요하잖아. 자, 다시 한번. 자, 이게 왼쪽 어깨고 헤드가 나오고 오른쪽 어깨 나와서 밀리는지 아니면 이거는 페이크였고 갔다가 여기서 다시 올려 쳐서 아이고 어떻게 해야 돼? 잠시만요. 자, 다시 올려 쳐서 떨어진지를 알려면 여기 라인에서 버티는지 안 버티는지를 보면 되잖아요. 그쵸? 그럼 그 라인이 어디인데? 이미 나왔잖아. 우리가 제일 중요한 라인은 지지 라인은 여기를 버티는 지죠? 그쵸? 여기랑 여기를 버티는 지잖아. 요쯤 되겠네. 진짜 길게 보면 어디까지 본다? 저가 라인까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라인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 근데 미리 대비하면요, 잘 돼요. 자. 이제 그 토토로님이 이게 이성적으로 해도 이게 판단이 잘 되는지가 문제라고 하는데, 자, 세 번째, 자. 패턴을 우리가 확인하면 고점을 알 수 있다. 이게 가능한 게 뭐냐면요, 그 정신만 바짝 차리고 있습니다. 이거 인간 지표 중에 하나인데 대세 상승장 마지막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저를 여러분들이 비웃습니다. 즉 대세 상승장 마지막에는 시장이 뭐 좋아서 가는 게 아니라 돈의 힘으로 갑니다. 때문에 묻지마 상승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저처럼 급락 조심하자 이런 이야기 하면 여러분들이 코웃음을 쳐요. 그러면 그게 마지막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게 마지막입니다. 그런 상황이 나오면 마지막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올려드릴게요. 이것도. 저는요, 여러분, 이런 게 원데이, 투데이 겪은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안 겪을 수도 있어, 이런 것들 다. 여러분들은 잘 안 겪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이 대폭락장을 너무 많이 경험해가지고, 제가 이때도 경험했죠. 저 IF도 경험했는데, IF, 이때 다 현업에 있었어요. 다. 전부 다 현업에 있었어. 밥 먹듯이 겪었어.
제가 2003년 글로벌, 2023년 1화가 있잖아. 제가 2023년 2차전지 전기차 대폭등 할 때 인간 지표로 저는 이걸 피했잖아요. 인간 지표로 피했다니까요, 이거. 자, 아는 분들 아시는데, 이제 이거 아는 분들은 이거 10번 하면 한 1000번째 얘기하는 건데. 자, 에코프로. 자, 아직도 기억납니다. 2023년 7월 29일인가 6일인가? 네, 그때인데. 자, 2023년, 자, 주봉으로 볼게요. 요때인데. 에코프로가 무려 만원짜리가, 주가가 만원짜리가 30만원이 갔을 때입니다. 이게 30만원, 30배가 났을 때. 이때가 이제 2023년이었어요. 요때.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제가 2차전지 저도 보유하고 있었어요. 보유하고 있었고. 비중을 조금씩 줄이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제가 이제 다시 휴가를 내고, 오전 휴가를 내고 제가 골프 클럽 좀 바꾸려고, 골프 클럽이 약간 타이틀을 쓰다가 너무 민감해가지고 제가 골프 클럽 다른 걸로 바꾸려고 골프 피팅샵 가가지고 이제 친구들과 같이 막 이것저것 해보고 막 그러다가, 야, 그래, 우리 점심이나 먹자? 그래가지고 제가 송파에 먹자골목에 진대감이라고 있어요. 진대감. 내가 사원까지 다 기억해. 진대감 가가지고 밥 먹고 있었거든요. 점심을 맛있게 먹고 있었어요. 근데 이 옆자리에서 그러더라고. 이날이었어요. 이날 7월 26일인가 아마 그랬을 거야. 아마 이게 7월 26일이었을 거야. 아마 이게 주봉이라서 24일로 나오는데, 제 옆자리에 어떤 사람들 한 4명 5명이 직장인들이 모여가지고 2차전지 얘기를 죽으라 하고 있더라고. 다들 누가 봐도 직장인인데. 근데 거기에 최말단 직원이 자기가 지금 에코프로로 돈을 뭐 몇천을 벌었대. 그래가지고 막 그때 직장 상사한테 자랑을 하는 거야. 근데 그 직장 상사 부장이라는 사람이 듣고 있다가, 아, 나도 증권 계좌리 있는데 지금 바로 사볼까?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럼 이렇게 이체하시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번 사보세요. 이거 요즘 그냥 무조건 갑니다. 근데 그 부장이 그걸 사더라고. 그거를 한 5번 들은 거 같죠, 그쵸? 그 부장이 그걸 그때 사더라고. 사는 거까지 그냥 확인했어요. 그때가 점심시간 정확히 12시 40분. 그리고 밥을 먹고 있었어요. 저는 밥을 먹고 있다가 그 사람들이 12시 50분쯤에 나갔을 거야. 그러다 우리는 이제 있다가 제가 이거 인간지표다. 회사에 전화를 했어요. 운용 자문 계약하고 있는 싹 다 전화해가지고 운용사 주식계좌 있는 거 2차 전지는 모두 다 팔아라 라고 얘기하고, 정확히 그때가 1시였어. 1시. 정확히 제가 얘기하고 5분 뒤에 대폭 나가는데, 그리고 이렇게 폭 나간 거예요. 그리고 2번 다시 그 주가를 회복하지 못합니다. 그쵸? 자, 이런 대폭락이 올 때 항상 뭐가 있다? 헤드앤숄더가 있다. 자, 여기 또 헤드앤숄더 찾아볼 수 있죠. 헤드앤숄더. 자, 보세요. 숄더, 헤드, 숄더. 맞아, 틀려. 이런 대폭락 자리는 그냥 다 있다니까. 헤드앤숄더가 그냥 무조건. 그런 인간 지표를 우리는 확인하면 된다. 그걸 여러분들이 확인하라고 하는 거 아닌데, 그래도 여러분들도 이런 상태로 현재 진행되고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근거로 얘기한다는 거는 아셔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올해는 상당히 대폭락을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다 되셨을 겁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자, 그럼 우리는 전략이 어떠냐? 현재 이제 결론. 자, 우리는 4월까지는 주식 비중을 70%
정도로 유지하다가 정도 유지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ETF를 좀 들어갈 거야. ETF. 뭐 해외 선물하면 좋지. 해외 선물 뭐 국내 선물하면 좋은데 여러분들 그거 할 수 없으니까 ETF, ETN으로 한 10% 정도의 비중을 유지할 겁니다. 예. 이거 포함해서 포함. 자, 그 전에는 더 높았겠죠. 그러니까 80% 이상을 유지하다가 그 4월부터 한 70% 다운시키고 5월 되면은 이게 50에서 60까지 줄입니다. 그 여기에 ETF, ETP를 ETF, ETP, ETN을 자 이거를 약 20% 이상 포함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요? 인버스 전략을 들어갑니다. 인버스 전략 이미 이때부터 들어가요. 이때부터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6월부터는 본격적인 폭락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 그럼 여러분들 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뭘? 그 전에 주식의 기초 심화, 그다음 ETF, ETP, ETN을 다 공부해야 되겠죠. 자, 이 상황이 와서 여러분 이거 공부하잖아요. 이미 늦어요. 이미 늦어. 이때 공부하기 시작하잖아. 이미 다 폭락하고 나서 난 뒤건 아니면 물려있을 때야. 물려있으면 현금을 빼질 못하는데 어떻게 ETP, ETN, ETP를 어떻게 사요 여러분들이. 그쵸? 그럼 여러분들 언제까지 이걸 다 끝내야 돼? 2월 전까지는 다 끝내야 됩니다. 그걸 이제 저랑 하면 됩니다. 그럼 누구랑, 아이고, 그럼 저 어디서 공부해야 될까요? 그게 아니라 저랑 하면 된다는 얘기를 이제 좀, 저랑 하면 돼요, 이거를. 어차피 제가 할 건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공지를 다시 올릴 텐데, 같이, 심화 과정까지 같이 진행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제가 여기다가 써놨잖아요.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깊고 골짜기가 깊으면 뭐가 높다? 산이 높다. 자, 다시 반대로 다시. 자, 우리나라는 이때 카드 사태가 터졌기 때문에 별로 안 올라왔는데 미국 보세요. 미국 급락 후 또 상승. 그쵸? 자, 급락, 급등, 급락 후 뭐가 나와요? V자 반등. 이걸 피하면 이걸 또 먹어요,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자. 이걸 피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 급락을 피하는 게 중요한데, 이 급락을 피하잖아요? 그럼 이걸 먹는다고요, 이거를. 이때 급락을 온몸으로 맞아버리잖아요? 물려있어, 그냥 아직도. 물려있어요. 그럼 이렇게 돌아 나오면 이때 다 물린 게 다 풀리겠다. 아니에요. 주도주는 바뀌어 또. 자, 이때 올라갔던 주도주, 이때 안 올라가요, 다시. 이때 주도주 뭐였는데? 이때 조선이었거든요? 조선, OCI, 동양제철화학 혹시 아시는 분? 그럼 주식 투자 오래 하신 분이야. OCI 옛날 동철이라고 옛날에. 예.
그런 것들이 급등했어요. 중국 관련주들이. 근데 걔네 이때 올라왔냐? 못 올라왔어. 이때 삼성전자 올라왔어. 이때 여러분. 이때 삼성전자가 올라왔다니까요. 마우스 포인터가 안 보여요? 안 보이면 뭐, 예. 녹화해서 올려드니까 녹화한 걸 보세요. 녹화한 거. 녹화한 거 보시면 됩니다. 예. 자, 다시 한번. 그 안 보인다 하니까 조금 더 제가 그려보면서 할게요. 그려보면서 하면 뭐, 보이시겠죠? 자, 다시 한번. 자, 제가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자,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깊고, 골짜기 깊으면 산이 높다. 자, 장 마감 정리해야 되는데. 빨리 할게요. 자, 골짜기 깊어. 급락했어. 급락. 그럼 다시 올라온다고요. 자, 급등, 급락, 다시 급등. 그럼 우리가 이 급락을 피하면 되잖아. 이걸 피하면 되잖아. 이거만 피하면. 이걸 피해야 이걸 먹지. 그쵸? 그럼 이거만 피하면 이걸 또 먹을 수 있다니까요. 자, 이걸 피해야, 이걸 피하면 이걸 먹잖아. 그리고 이거를 피하면 이걸 피해요. 그럼 뭘 먹어? 이걸 먹잖아. 그러니까 이거 한 번만 피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 그럼 뭐 많이 달라집니까? 당연하죠. 투자로 인생을 바꾸려면 그럴 때 바뀝니다. 쓰잘데기 없이 무슨 종목 한두 개가 뭐 움직여가지고 뭐 그게 몇백 프로 가갖고 뭐 인생 바뀐 사람 저 본 적 없어요. 한 번도. 저 없어요. 예, 그런 사람 없어요. 예. 그런 사람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종목 하나로 뭐 몇백 프로 나가지고 뭐 인생 안 바뀌었어요. 그런 사람 어떻게 인생을 바꿔. 한 몇 억 정도 벌었겠지. 몇 억 정도 번 거 가지고 인생이 바뀌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주식 투자로 인생 바꾸려면 대폭락을 한번 피하거나 심지어 피하거나 오히려 이때 수익을 내버리면 인생이 바뀝니다. 왜? 다음 V자 반등 장에서 더 많은 자산으로 더 가장 싸게 매수해서 가장 크게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제 말 틀립니까? 저 이렇게 해가지고 인생 바뀐 사람 많이 봤어요. 대표적인 분 얘기해드릴까요? 대표적인 분? 자, 대표적인 건 성필규 회장님이라고 계세요. 성필규 회장님. 2008년에 오히려 1,500억을 벌었어요. 우리나라 레전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한 분입니다. 이 몇 명 없거든요. 한 10명도 안 되는데, 우리나라 1,000억 원 이상 벌었던 레전드들이 10명 이하인데, 그 중에 한 분이세요. 이 성필규 회장이 2008년에 오히려 1,500억을 벌어버리면서, 거기서 V자 반등 다 먹었어요.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저랑도 친분이 있으시고, 가까운 분이고. 승리는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다. 그럼 이제 다시 한번 그러려면 뭘 해야 된다? 이거 다 잘 알고, 그러니까 알고 있어야, 물론 제가 뭐 그런 걸 다 얘기는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갑자기 저랑 주구장창 같이 갈 것도 아니고, 제가 갑자기, 이제 난 이제 돈 그만 벌고 나 그냥 쉴래! 갑자기 쉬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제가. 그럼 여러분 뭐 어떻게 할 건데, 여러분 혼자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 그걸 판단하고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필 이때가 AI 버블이 터질 만한
시점하고 겹치더라. 그리고 또 두 번째, 2027년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려고 선언한 해인데, 저는 2028년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전 세계가 3차 대전이 일어나려면 경제 대공황이 필수인데요. 일어나야 하는데, 올해가 하반기가 혹시, 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AI 버블이 터질 만한 거를 우리가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그랬죠. AI 버블이 터질 만한 AI 버블. 첫 번째 뭐 있다 그랬어요? 제가 데이터 센터 공실률, 미국의 데이터 센터 공실률이 높아지면요, 이거 근본적인 AI의 근본적인 밑바닥부터 깨지는 거야. 이게 결론이 밑바닥부터 깨져버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공실률 잘 봐야 됩니다. 지금 5에서 7% 사이입니다. 10% 넘어가면 위험, 15% 넘어가면 대피할 겁니다. 됐죠? 저 다 기준이 있으니까 이게 크게 문제는 없다. 물론 이거 말고도 뭐 엔비디아 GPU 가격 뭐 등등이 있는데, 뭐 그런 거는 차차 또 얘기 드리기로 하고. 됐죠? 여러분? 근데 이게 미리 탈출하잖아요? 미리 탈출하면 안 좋은 점이 이렇게 미리 탈출하면. 여기서 지수가 조금만 더 가도 심리가 흔들립니다. 그러다가 막차 타요. 그래서 지금 미리 빠지지 마라, 절대. 미리 빠지는 분들 내가 많이 봤거든요, 옛날에. 저 똑같이 이런 거 많이 해봤어요. 저도 많이 제가 많이 겪어왔잖아요. 근데 미리 빠진 분들이 좀 더 가니까, 이거 다 내가 잘못 생각했어. 야, 뒤늦게 들어가. 그럼 더 들어가. 더 무리해. 그러다 망해. 미리 그러니까 천천히 조금씩 빠지는 거예요. 빠질 때도 조금씩. 줄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요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거 공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내가 미리 빠져야 되는데, 미리 비중을 조금 줄여야 되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게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괜히 오기가 생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버틴다고. 그러다 버티면 망한 거거든요. 그때 요걸 같이 해. 그러면 버틸 수가 있어요. 이거 같이 하면 버틸 수가 있어요. 충분히 버티지. 오히려 이게 더 수익이 클걸? 아마. 그러니까 요 전략을 같이 쓴다는 거야. 그래서 됐죠? 야, 종목 얘기는 안 하고 쓸데없는 소리만 죽어라 했네. 지수 다시 코스피 다시 밀렸는데 이거 안 봤어 지금 우리가 지금. 자 여기까지 일단 정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시간 녹화를 떴네요.